네, 안녕하세요. 공팔도사입니다. 네, 오늘 마이상법 한번 이어갈 건데요. 네, 오늘은 오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관은 5가지 그 얼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첫 번째는 채청관, 두 번째는 보수관, 세 번째 감찰관, 네 번째 신병관, 다섯 번째 출납관입니다. 요 5가지를 이제 오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관도 12궁처럼 그 얼굴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최첨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 예. 귀를 최첨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이 귀는 그 듣는 그 사람의 기관 중에서 그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첨관이라고 하는데 귀는 이 귀의 역할은 뭐냐면은 듣기는 듣는데 이거를 지혜로서 가려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귀는 그 사람의 약간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귀가 잘 생기면은 좀 사람이 지혜롭고 공부도 잘할 수 있죠. 공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은 뭐 사학당이니 뭐 팔학당이니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뭐 공부를 잘하는 관상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관에도 첫 번째 최청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자, 나이상법 한번 보면은 귀는 색이 고와야 돼요. 색이 이제 고와야 되고 귀가 검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 무슨 뭐 숙병이 있는 겁니다. 귀가 그리고 검으면은 좀 사람이 천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는 아주 하얗게 밝으면 아주 좋은 거죠. 귀가 하얀 사람은 약간 좀 귀한 면이 있어요. 아니면은 좀 붉던가. 그래서 그 색이 아주 곱게 빛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얀 귀가 좋은 거고. 그리고 귀는 단단해야죠. 귀는 물렁물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귀가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귀가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머리에. 귀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거나 뭐 이러면은 뭐좀 좋은 게 아니고 귀가 딱 붙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입도 무겁고 성격이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귀는 색이 아주 밝고 고와야 되고 윤곽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윤곽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륜과 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합쳐서 그냥 윤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귓바퀴. 바깥쪽에 바퀴가 있고 안에 바퀴가 있잖아요. 안에 바퀴는 곽이고 바깥 바퀴는 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륜곽이 잘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림을 뭐 그림 몇 번 그렸으니까 뭐 아시겠죠. 계속 들으셨으니 그래서 두터워야 된다. 그리고 명문이 관대하고 명문이 큼직하고 그러면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 명문이 큼직하면은 이 채청관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명문이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수주라고 하죠. 이게 수주 여기가 륜 이렇게 된다. 이게 곽이잖아요. 그래서 명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귓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 명문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게 진짜 뭐 상학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적 마이상법이라든지 그런 사전적인 명문은 요 귀 앞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명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나고 모발이 이렇게 뭐 시커멓게 나면은 요 귀 앞부분 여기를 명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명문이라고 하는데
명궁이 있고 명문이 있잖아요. 12궁 첫 번째가 명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좀 수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명문이.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이게 시커멓게 색이 나면은 잘못하면은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까매지면은 좀 이제 수명이 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게 여기가 듬직하고 여기가 잘 생겨야 돼요. 평평하면서 어디 뭐 꺼진 곳이 없고 그리고 큼직하면은 채청관이 잘 생겼다고 한다라고 마이상법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문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명문을 요 귓바퀴 요 부분 귀 구멍 말고 여기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큰 바퀴, 큰 구멍. 여기를 명문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책에는 귀 앞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다고 봐야 되겠죠.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그렇게 되면은 최청관이 잘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최청관은 그렇고요. 그 다음 보수관. 보수관은 그 어떤 뜻이냐면요. 수명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해드리면 되겠네요. 수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수관. 그래서 보수관의 위치는 눈썹입니다. 눈썹. 눈썹인데 이 눈썹 형제궁이잖아요. 형제궁.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관상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겹친다. 그래서 눈썹은 그 12궁의 그 형제궁하고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실은 그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 태음이잖아요. 저기 1월 눈 좌우의 눈을 태양과 태음 그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을 덮어주는 게 눈썹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눈을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잘생긴 보수관은 일단 길어야죠. 눈보다 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빈자라고 이 옆 모발 있잖아요. 옆 모발 여기까지 눈썹이 뭐 닿을 정도로 눈썹이 길면은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상법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 보면은 눈썹 태가 널찍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썹을 나는 그 미른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눈썹 뼈 여기가 눈썹이 잘 나게끔 널찍하고 이게 좀 잘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썹 태가 널찍해야 되고 눈썹이 맑고 길어야 돼요. 그래서 쌍빈까지 이어지면은 아주 이게 뭐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쌍빈이라는 거 비는 구렛나루 얘기하는 거예요. 구렛나루. 그러니까 눈썹이 구렛나루 털에 막 닿을 정도로 눈썹이 길면은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무소뿔 모양이나 초승달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눈썹이 길되 곡선을 구부리면서 아름답게 나야 된다는 얘기죠. 초승달 눈썹이라고 그 마이상법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안 보시네요. 눈썹이 여자들 특히 눈썹이 막 짧고 그러면은 좀 성격이 좀 싸납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초승달 눈썹 이렇게 둥글게 난 눈썹
초승달 눈썹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난 거죠. 이렇게 그런 눈썹. 초승달 눈썹. 무쏘 뿔이라는 건 뭡니까? 그 코뿔소 뿔을 얘기하는 건데 코뿔소 뿔을 걸었을 때 걸면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뿔이 하늘 보통 코뿔소가 이게 하늘 쪽으로 솟았잖아요. 뿔이 이거를 걸어 놓았을 때는 이런 초승달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곡선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이런 눈썹이 길고 이렇게 초승달 눈썹처럼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쫙 나가면은 좋은 거예요. 이게 귀한 눈썹이죠. 이런 눈썹. 그래서 눈썹 첫 미두와 눈썹 끝이 여기가 좀 풍성해야 된다. 풍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눈썹 끝과 앞과 끝이 잘 털이 잘 나갔다는 얘기죠. 중간에 뭐 끊어진다든지 이 눈썹 끝이 끊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안 되죠. 이거. 눈썹 끝이 이렇게 나가되 이쪽이만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끊기고 그러면은 이게 뭐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게 눈썹 끝과 앞과 끝이 풍성하게 잘 나가면은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도와 미미가 풍부하고 가득하고 이 눈썹이 이마 높이 나 있으면은 이게 아주 귀하다. 그러면 이런 눈썹을 보수관이 잘생겼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눈썹이 눈에서 위로 멀리 나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복목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봉황의 눈에 아주 이마 중앙까지 높게 난 그런 눈썹. 방송인들 보면은 백종원 씨가 좀 눈썹이 높게 났더라고요. 백종원 씨 유명하시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분이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눈썹 문신을 하신 것 같아요. 눈썹 문신을 하신 것 같은데 눈썹 자체가 그분이 높게 나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높게 나 있으면은 조금 봉사 정신도 있고 자애심도 있고 좀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관 설명해드렸고요. 3번은 감찰관. 이 감찰관은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그래서 안이 감찰. 이것은 보고 이제 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상법에도 보면은 눈동자가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눈동자가 눈 밖으로 이렇게 뭐 드러나 있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거다. 눈꺼풀 안에 눈동자가 잘 숨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학에서도. 그리고 잘 감추어져 있으면 흑백이 분명해야 돼요. 흑백이 분명해야 되고 눈동자가 단정하고 광채가 사람을 쏘는 듯하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빛이 은은하게 좀 약간 쏘아보는 듯한 그런 눈빛 광채가 있으면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깡패가 뭐 사람들 째려보듯이 이렇게 눈빛이 흉흉하게 말 그대로 봤을 때 저 사람 눈빛이 되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쏘아보는 광채가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본인도 만약에 그런 눈빛을 가지면은 비명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흉한 거예요. 눈빛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는 듯하면 은은하게 빛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쏘아보면 안 돼요. 대신에 여기 보면 눈동자가 단정하다. 이 눈동자가 단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눈동자가 단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동자가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는데 눈동자가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그 움직임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FBI인가 어디 뭐 수사 기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신문을 할 때 자꾸 눈동자를 좌우로 막 돌리면서 뭐 위아래로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된 건데 이러면은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됨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눈동자가 단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너무 이거 뭐 까불까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눈동자가. 그래서 눈동자도 역시 묵직해야 된다는 게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의 길이가 이러면서도 흑백이 분명하고 눈의 길이가 1촌이 넘으면 감찰관이 잘생겼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찰관 이것도 제가 실은 뭐 12궁이니 뭐니 뭐 전태궁이 얘기하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핵심은 뭐냐? 눈동자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잘 감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눈이 또 길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흑백 분명히 세장하고 광채가 있고 그러면 감찰관이 좋다는 얘기죠. 실은 뭐 했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4번 이제 신병관. 신병관은 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 그 신병관은 그 변자가 좀 판별하다는 그런 변이거든요. 판별할 변자. 그래서 신병관은 어떻게 보면 코인데 이 코는 이 얼굴의 그 중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병관이 중심이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어때야 됩니까? 뭐 이쪽 저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병관이 잘생겼다는 거는 코가 잘생긴 건데 코가 또 잘생긴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나 자기 주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남한테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를 않죠. 중심이 있으니까 중축도 그 중심이 단단하게 잘 지켜져 있는 사람은 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병관은 어떤 걸 얘기하냐, 어떻게 해야지 뭐 좋은 신병관이냐, 이거는 콧대가 단정해야 하고, 콧대는 뭐니까 비량이죠. 연상수상. 그리고 인당이 평활하고 상근연인, 그러니까 이 상근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랑 상근은 항상 인당이랑 잘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수가 고용하고 준두와 콧볼이 둥글어야 된다. 연수는 이렇게 비량 얘기하는 겁니다. 비량, 콧대, 콧대. 그림 그려볼까요? 그리고 준두와 콧볼이 둥글둥글해야 좋다는 얘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잘 그려졌나 모르겠네요. 이게 콧볼, 콧볼이 이렇게 있고 눈썹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인당이잖아요.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 여기 밑에 상근. 여기가 연상, 수상, 준두. 콧볼은 뭐 난대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금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금갑 이렇게 금갑. 그래서 이 상근과 이 인당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그리고 연상, 수상, 준두 이게 곧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어떻냐? 들어볼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콧대가 여기 뭐 이렇게 있고 관골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이 연상수상이 이렇게 딱 일자 잘 일어서야 되고 요 상근도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그죠? 그래서 신병관이 이렇게 돼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뭐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준두와 콧볼이 둥글어야 되고 코의 모양이 마치 현단비와 절통비이면서 그 색이 곱고 밝은 황색이 있으면은 이는 신명관이 잘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절통 현단비도 제가 말씀드렸죠. 절통 현단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는 밝은 황색이면 좋다는 게 뭐냐면 코는 그 오성 중에서
토에 해당되잖아요. 토성. 예. 그 토는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잖아요. 이 코가 약 밝으면서도 약간 황색이 그런 그 기색을 갖추면은 복이 오죠. 무슨 복이? 예, 금전복이, 예, 재물복이 약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병관이 잘생겼다고 볼 수 있다. 신병관은 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칠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칠판도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물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편집 기술 들어가야겠네. 응? 귀찮네. 에이씨. 그래서 신병관, 코까지 얘기하고요. 출납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입입니다. 입. 입을 출납관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고 내가 말이 입 밖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도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납관. 이 출납관은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상법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은 각이 지고 넓어야 된다. 그 전에도 뭐 사자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이 네모나면서 위아래가 약간 두툼한 거죠. 이게 근데 또 두툼한 것도 약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입술선이라든지 그렇게 또렷하면서 두툼한 게 있고 마치 좀 메기 입술처럼 그렇게 좀 심이 없으면서 좀 메기처럼 뭐 그런 입술은 뭐좀 그 두툼한 입술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출납관은 입이 각지고 넓어야 되고 사자구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구나 사자구. 입술색이 붉고 단정해야 하고 도톰해야 합니다. 그 입이 각궁과 각궁. 입이 각궁이라는 건 뭡니까? 각궁이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활 얘기하는 거예요. 활 얘기하는 건데 입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각궁. 그래서 입술도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입을 각궁구라고 해요. 그래서 입술은 실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균일해야 돼요. 만약 이런 모양인데 윗입술이 뭐 이렇게 뭐 얇다든지 아랫입술이 얇다든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입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각궁구라는 거는 이 활처럼 우리 국궁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궁장에서 그 국궁 활을 원래 그활 시위를 풀어놓으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펴가지고 활 시위를 달아놓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쫙 당기면 굉장히 길게 당겨지죠.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각궁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각궁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각궁과 같은 입이어야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귀한 입입니다. 이건 뭐 뭐 좋은 것보다도 이건 뭐 귀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입술은. 그래서 마치 입이 각궁과 같고 입을 다물었을 때는 작고 커져야 될 때는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봤어? 입이 좀 작은 듯 하지만은 입이 커져야 될 때, 뭐 예를 들어 뭐 먹는다든지 무엇을 뭐 먹는다든지 할 때는 입이 크게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입을 다물었을 때는 또 이렇게 좀 약간 빠르게 다물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이 너무 허랑하게 큰 것보다도 입이 좀 작은 듯 하지만은 커져야 될 때는 입이 탄력 있게 잘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좋다는 겁니다. 또 여자가 또 이래야지 또
애를 낳을 때 옛날에는 애 낳을 때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엄마들. 근데 좀 이런 분들은 좀 산액을 좀 피해 나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세에. 그러면은 이게 출락관이 잘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정리하자면 입이 각지고 넓어야 되고 입술색이 붉어야 돼. 또 입술색이 붉은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입술이 빨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상서에도 보면은 뭐 입에 마치 뭐 피를 문 듯하다. 뭐 이에 뭐 입술에 마치 주사를 바른 듯하다. 주사라는 것은 그 인주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인주. 그걸 바른 것처럼 입술이 빨간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귀하다고 보는 거고 어떤 상서에는 선비가 입술이 붉은 선비는 그 규방을 멀리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규방이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여자들이 있는 그런 술집 얘기를 한 거죠. 뭐 진정한 선비는 그런 것도 이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출락관이 잘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부에 이르기를 마이상법에서 뭐 대통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부가 상서인 것 같아요. 상서. 상서인 것 같은데 마이상법보다 더 일찍 나온 그런 관상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부에서 얘기하기를 일관이 이 5관 중에서 한 가지가 잘생기면은 10년이 귀하고 현달한다 라고 합니다. 이 귀, 눈썹, 눈, 코, 입 중에 하나라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잘생겼다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10년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10년. 10년이 귀하다는 얘기고요. 설명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마치 있어요. 만약에 이 5관이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으면은 이건 뭘까요? 5관이 다 잘생긴 사람은 평생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이게 다 잘생긴 사람은 평생 귀하고 태어났을 때도 귀하게 태어나고 죽을 때도 굉장히 뭐 편안하게 귀하게 죽는다는 얘기. 평생 귀하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이상법의 5관 총론을 한 겁니다. 5관 총론. 5관 총론. 그래서 이거 뭐 다 12금 다 하셨으면 제가 여지껏 강의를 올려드린 거를 잘 보셨으면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12궁하고 5관 뭐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도 그래도 어디 가서 나 관상 좀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5관도. 오늘은 5관 마이상법 5관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